안녕하세요, 윤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기업에 최종 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스펙도 공개하고 취준생 분들에게 정보도 나누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0년도에 스펙을 준비한 이후 하반기에 한전 인턴을 마쳤고 21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기업을 준비한 기간을 따지자면 합격까지 총 3년, 햇수로 3년이 걸렸어요. 21년도 하반기부터 필기가 붙기 시작하였고 22년도에는 총 2곳의 기업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럼 저의 준비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류입니다. 저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교육사항 채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교육을 10개 이상 수료를 하였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학점은행제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점은행제를 먼저 들었으면 더 빨리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나는 대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비전공자인데 쓸만한 교육이 없다 싶으시면 학은제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업교육이 아주 필요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다양한 공기업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AFPK,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한국사 1급, 워드, 커마 2급, 토익 800점대, GTQ 1급입니다. 자격증이 다른 취준생보다 약간 더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채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류 지원할 때 작성한 스펙은 이렇게 되고요. 교육사항은 A 9개, B는 1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소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3, 4개로 정리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책임을 다했던 경험 등 이렇게 맥락이 비슷한 질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만능 답변 사례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자기소개서는 엄청 새로운 거 아니면 금방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취준생은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서류 쓸 시간은 더욱 아깝잖아요. 여기서 제가 22년도 상반기 인턴을 하면서 현직자분께 들었던 꿀팁이 있어요. 바로 자기소개서 질문에 키워드를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자소서 질문이었던 이 질문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책임감, 준법 정신, 가치관, 신념, 교훈입니다. 이 키워드를 자소서에 넣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자소서를 살짝 보여드린다면 공공기관 사무 업무 수행 당시 편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책임은 완수하자라는 신념을 지켜 팀원의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상황 설명, 내가 했던 행동, 생각 작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 경험을 통해 급할수록 기본과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있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보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팁을 잘 활용하여 저는 자소서를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상황이 된다면 현직자분께 자소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도 당시에 인턴을 하고 있어서 현직자 2분께 양해를 구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남에게 내 글을 공개하는 게 좀 부끄럽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글도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읽히기 쉬운 글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필기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경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통전 과목 중에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경영이랑 행정을 먼저 시작했어요. 경영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정보 없이 최중락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는 안 들어봐서 좀 비교는 못하겠고요. 저는 기본서를 볼 자신은 없어서 워크북으로 공부했었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이론 옆에 학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과 내용을 매치하기 쉬워서 좀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김윤상 선생님의 객관식 경영학 책을 풀었고
마지막으로 전수환 선생님의 빈출 1800제를 접했습니다. 사실 둘 다 해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취준생이 풀기도 했고 유명해서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한 가지 기출만 구매한다면 전 빈출 1800제 추천할게요. 실제로 시험을 여러 곳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 1800제에서 나온 지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 하나 더 추천하자면 하루의 끝장내기 경영학입니다. 경영 기출을 OX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하루에 한 파트씩 보면 3일 만에 경영학을 회독할 수 있어요. 정말 급할 땐 전 이 OX 책만 보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무 회계는 하지 않았어요. 단일이 아닌 이상 통전에서 재무 회계가 한 20%에서 30% 나올 텐데 그거 맞출 바엔 다른 파트에서 틀리지 말자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재무 회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학 말씀드릴게요.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용환 선생님으로 공부했습니다. 가장 많이 공부했던 과목인데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응용을 잘 못하는 편이라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강의는 2회독 했고 10개년 기출을 최소 5번 이상 돌렸습니다. 제가 봤던 책은 신용환 선생님의 그 기본서랑 10개년 기출 그리고 약점 공략 파트별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지방 그 파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듣긴 했는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지방 파트는 안 했고 지방을 빼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22년도 상반기에는 그 약점 공략 파트별 모의고사 이것만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제 공부 방법 말씀드릴게요. 경제는 정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행정이랑 경영만 해서 어떻게 잘 안 될까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21년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다간 답이 없겠다 싶어서 21년도 하반기부터 각 잡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여러 선생님을 거친 것 같아요. 신땡땡 선생님, 고땡땡 선생님, 그리고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중년의 남자 선생님, 그리고 윤철신 선생님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는 윤철신 선생님이랑 가장 잘 맞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윤철신 선생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처음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한동안 듣고 기출을 바로 풀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들었어요. 이렇게 3번 강의를 들었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출을 홀짝 나눠서 푸는 거예요. 경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경제학 용어도 익숙치 않은데 문제는 더더욱 풀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 홀수 번호 문제를 먼저 풀고 짝수를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더 빠르게 회독을 할 수 있어서 머리에 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전 윤철신 선생님 경제학이 조금은 통전하기에는 어렵다 싶어가지고 황정빈 경제학 그 700제를 풀었어요. 이것도 홀짝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풀면서 한 최소 6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풀다 보면 심화 문제 제외하고 웬만한 경제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학 얘기를 하자면 저는 법학 그 시대고시였나? 그 책을 보긴 했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문제를 풀긴 했는데 거의 1회독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시험 보면서 법학 문제를 풀긴 했는데 푸는 것보다 찍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1년도 1월부터 NCS 스터디를 들었었어요. 21년도 1월부터 종로에서 NCS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12월 꽉 채워서 거의 안 빠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실력은 엄청 늘진 않았지만 계속 그 시험감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참고로 저는 항상 그 NCS 스터디에서 시험을 볼 때 절반 정도밖에 못 풀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약간 실력 차이 느낄 정도로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꿀팁은 아니지만 꿀팁은 그 OMR 카드를 보면
5문제씩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OMR 카드를 보고선 4칸은 꼭 채우자. 한 칸에 5문제면 4칸이면 20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20문제는 확실히 풀고 가자. 그래서 미친 듯이 풀고선 OMR 카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4칸이 채워져 있는 거를 보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나머지 문제를 풀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NCS 성적도 오르지 않고 좀 NCS가 제일 자신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최소 개수를 잡고선 내가 이거는 무조건 채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모듈형을 공부할 때 그 스터디원들에게 모듈형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고신의 초록의 모듈형 기본서를 풀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스터디 플랜을 짜와가지고 2회 독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에 따로 NCS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22년도에는 NCS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안 했었습니다. 할 말은 제가 되게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용이 좀 산만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았기 때문에 NCS 스터디를 정말 즐겁게 다녔었거든요. 제가 이 스터디를 나올 때까지, 제가 나오고 나서는 이 스터디가 없어졌지만 제가 나올 때까지 스터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스터디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스터디원들과 친해지면 그 스터디는 망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취준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스터디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지원했는지 소통도 하고 그러는 게 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본인만의 해소 방법을 찾는 게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NCS는 그날의 운이나 본인의 컨디션 그리고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수포자분들, 수학 못한다고 NCS 포기하시지 마시고 언젠간 될 거예요. 존버는 승리한다. 취준생분들 화이팅! 취준생분들 화이팅!